반갑습니다. 저는 프리다이빙 강사 PSI하고 패드에서 활동 중인 김백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협회 설명은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패스하고 교육과정도 이쪽은 여러분들 갈 일이 뭐니까 레벨 1, 2, 3, 그 다음에 마스터 과정인데요. 협회마다 이 이름들이 약간 달라가지고 강사들이 통일되려고 레벨 1, 2, 3라고 해요. 저희는 레벨 1 과정에 프리다이브라는 이름으로 라이센스가 발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미터 이내에서 진행이 되냐면 프리다이빙은 진입장벽이 낮아서 5미터 이내에서 진행. 저희 그래도 오늘 깊은 곳 절대 안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픈워터는 10에서 15m, 그 다음에 어드밴스는 20에서 25m, 마스터는 보통 30에서 35m. 저희 이제 갈 일이 멀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마찬가지 연습하는 곳은 발이 닿는 곳에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프리다이빙이 뭐냐? 프리다이빙은 물속에서 숨을 참고 하는 모든 행동을 프리다이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리다이빙을 한 번 정도 해보셨죠? 한국분들은 모기탕에 가시니까 모기탕에 가면 냉탕에서 어렸을 때 고개를 잠깐 담가봤던 기억들이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게 되는데요. 레벨 1 프리다이버는 프리다이빙의 기본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호흡법, 그 다음에 이퀄라이징이라서 귀의 압력평형을 맞춰주는 작업, 그리고 세 번째 피닝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피닝은, 프리다이빙은 손을 쓰는 동작이 없는 관계로 하체만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많은 연습을 하셔가지고 피닝이 완성이 되셔야 돼요. 가장 좋은 피닝은 1초에 1m 정도 이동하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피닝 한 번에 1초,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리는 1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초의 개념을 약간 이해하셔야 돼요. 1초, 2초, 3초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가 소를 잴 때 1초, 약간 쉬었다가 2초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이 흘러간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닝할 때 어떻게? 약간 보폭을 넓게 가지고 1초 기다렸다가 2초, 3초, 4초지? 1초, 2초, 3초, 4초 이게 아니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자, 물에 대한 기본 적응을 해야하는 관계로 구명조끼 없이 혼자서도 물에 떠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프리다이빙의 기본 장비, 마스크, 스노클, 핀 이 세 가지 장비는 제가 따로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호흡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호흡법, 준비호흡, 최종호흡, 무호흡, 회복호흡 순서로 네 가지 순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시면 돼요. 저희가 준비호흡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세요. 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식하지 않고 지금 숨을 들어 마시고 계시죠. 자, 이 상태를 스노클, 입을 통해서 호흡을 하실 때도 이 상태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조금 답답할 수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입은 호흡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산소의 농도를 잘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세요. 코는 그 기능이 극도로 발달되는 호흡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물속에 있는 관계로 저희가 코를 막아야 돼서 입으로만 호흡을 하셔야 돼요. 준비 호흡을 하실 때도 스노클을 착용하시고 하실 때 신경 쓰지 않고 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은 첫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저희가 숨을 들어 마시는 행동은 뭐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죠? 산소를 느끼죠. 숨을 뱉는 행동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코는 그 기능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데 입은 이게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희 다시 할게요. 이거 이따 다시 묶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네, 이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래서 준비 호흡을 하는데 의식하면서 하셔야 돼요. 오늘은. 네. 자, 저희가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입으로 호흡하실 때 오늘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으로 입으로 관리하시면서 조금 길게 들어 마시고 길게 뱉을 겁니다. 비율은 1대1 정도로 맞추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랫배가 부푸는 느낌에 숨을 길게 그리고 숨을 뱉습니다. 길게. 그래서 빨대를 빠는 것처럼 숨을 좀 길게 들어 마셨다가 길게 뱉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의식하지 않는 상태로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저희 첫날이다 보니까 의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호흡하는 게 조금 익숙해지면 어떻게? 의식하지 않고도 이 비율들을 조금씩 잘 맞추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첫날이라서 지속적으로 입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 코를 사용하시게 되고 코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따 보여드릴 건데 코 안에 마스크 안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 상당히 힘드시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최종호흡인데요. 최종호흡은 한 번에 큰 호흡, 이게 아니고 한 번에 긴 호흡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리면 마찬가지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나 요가를 배우시면서 복식호흡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랫배를 채우는 다음에 흉식호흡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공기는 위로 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아랫배에다 공기를 채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우면 채울수록 위로 가는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는 경우 그걸 누르고 또 공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어떻게 되면 누워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배 쪽이 위쪽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소리를 내고 숨을 들어 마실 건데 여러분들은 소리 내지 않고 편안하게 마시면 돼요. 좀 멍 때는 느낌으로. 제가 왜 소리를 내드리냐면 제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저는 소리를 조금 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랫배를 일단 먼저 채울게요. 이렇게요. 뭐가 있니? 뭐야? 계속 맞아. 자, 제가 소리를 내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소리가 급격하게 빨리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배가 차기 시작하니까 제 속도가 갑자기 속도가 줄어드는 걸 느끼셨고, 그리고 나서 흉식호흡이라고 해서 가슴을 부풀렸을 때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걸 느끼셨어요. 이때 중요한 건 흉식호흡을 하실 때 어깨를 올리는 게 아니고 어깨를 내려주셔야 돼요. 어깨를 올리시게 되면 긴장감이 많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준비 단계일 때는 약간 멍한 느낌으로 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리 내지 않고 이렇게 마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저랑 같이 복식호흡을 좀 연습을 할 건데요. 자, 처음에는 아랫배를 채우게 될 거고, 원래는 연결하셔가지고 흉식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만큼은 약간 중간에 숨을 참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슴을 벌렸을 때, 실제로 공기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어깨도 긴장도 푸시고, 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리 내지 않고 저랑 같이 천천히 숨을 좀 들어 마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숨을 참고, 자, 어깨를 한번 벌려보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깨를 좀 내리고, 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숨을 추가적으로 마셔보세요. 추가적으로 숨이 좀 들어가죠. 아마 복식호흡을 서서 하시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거라도 힘들게 될 겁니다. 오늘은 누워서 하시게 될 거니까 그 점을 인지하시고 숨을, 공기는 가장 빵빵하게 채울 수 있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호흡을 진행할 겁니다. 무호흡은 뭐? 숨을 참는다. 어디서? 물 속에서. 물 속에서는 숨을 쉬면 돼요? 안 돼요? 숨은 안 쉬면 안 되죠. 공기가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물 속에서 숨을 뱉거나 입을 벌린다고 그래가지고 물을 먹진 않아요. 그래서 물을 먹을 일은 없어요. 물은 언제 먹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수면 밖으로 나와서 얼굴에 공기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스위치가 원돼요. 그래서 호흡순환이 시작되고 그때 물을 드시는 거예요. 수중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입을 벌리거나 공기를 방출하도 물을 먹지 않는 문제, 물을 먹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단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연료 산소가 부족하게 될 겁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정지하거나 가라앉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은 반대로 잠수를 할 수 없고 솟구치도록 제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잠수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력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자, 공기 물보다 가볍죠. 그래서 폐에다 빵빵하게 넣으면 여러분들이 올라올 때 급격하게 빨리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구명조끼를 입은 것처럼. 근데 폐에서 공기를 방출하더라도 가라앉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폐에 공기를 다 방출하더라도 혈관 안에 있는 공기가, 이산화탄소가 다시 폐로 나오기 때문에 공기가 차요. 근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뜨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나오실 때 어때요? 좀 답답하거나 두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부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숨은 참아주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 고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될 겁니다. 학교를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귀의 구조 해가지고 이쪽에 관이 하나 있고 이쪽에 귀 모양이 아마 이렇게 나왔던 시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쪽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수압이 고막을 누르게 될 겁니다. 여기 뒤쪽에는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겁니다. 유스타스관이라고.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관이라는 관이 하나 존재를 해요. 자, 이 관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코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기를 걸리게 되면 귀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공기가 순환하니까. 자, 순환하는 공기가 갑자기 숨을 뱉게 되면 여기가 빠져요. 그럼 여기가 진공 상태가 돼요. 만약에 수압이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공기가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지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고막이 잘 안 무너지겠죠? 근데 얘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진공 상태가 되면 플라스틱 병은 급격하게 쪼그라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막이 평소보다 더 많이 찌그러들어서 옆에 있는 살들을 당기기 때문에 그런 고통들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막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숨은 참아주는 게 좋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회복호흡을 하게 될 겁니다. 회복호흡은 어디? 수면 밖으로 나와서 하시는 겁니다.
자, 수면 밖으로 나와서 빠른 들숨 3회, 반이날 숨 3회를 권장하고요. 조금 과장되게 무의식적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저처럼 들여 마셔볼게요. 이렇게 자, 저희 현장에 나가서 스태틱이라고 해서 숨참기를 하게 될 겁니다. 숨참기를 좀 오래 하시게 되면 밖에 나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들어서 호흡기, 코를 사용을 하시는데 오늘 저희는 코 사용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코, 마스크 들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회복 호흡 제가 유도해 드릴 테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빠르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 주는 작업들을 해 주시는 게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좀 많이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좀 약간 복잡하진 않는데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폐 저장 탱크, 그 다음에 세포가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엔진과 연료 탱크는 같이 붙어있지 않고 먼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마찬가지 저희 무슨 관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혈관으로 연결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럼 혈관에 항상 산소, 연료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공기가 있다. 그걸 산소 포화도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보통 99%에서 96%를 유지하셔야 되면 돼요. 그래서 저희 오늘 숨을 들어 마시게 될 겁니다. 자, 산소가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산화탄소는 밑에 있게 될 겁니다. 저희 숨을 참게 돼요. 그러면 산소를 이렇게 소비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비율이 바뀌게 되겠죠? 자, 이때까지도 저희 연결되어 있는 혈관에 산소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을 오늘 조금 더 참는다고 해서 몸에 이상이 있다, 없다? 몸에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산화탄소의 농축도가 높아지고 산소가 떨어지게 되면 몸에서 신호가 와요. 쉽게 생각해 차 주행하고 계시는데 절반일 때하고 빨간불일 때, 근데 빨간불인데 갑자기 기름 탱크가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초행길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밤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많이 불안하겠죠.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이런 빨간불의 신호가 여러분들 인체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더라도 여러분들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40-50km를 더 주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차에 아직은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때 좀 두려울 수 있죠. 자,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게 될 겁니다. 그걸 이제 호흡 충동이라고 그러는데 맨 처음엔 얼굴에 열감과 폭발할 것 같은 느낌, 두 번째는 침삼킴, 세 번째는 횡격막에 열감이 느껴지고, 네 번째는 근육 수축 이완으로 폐가 이렇게 튕기는 증상이 나요. 이때까지도 진짜 맥스의 빨간불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불이 약간 더 진해진 상태라서 여러분들 숨을 더 참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증상들을 처음 겪게 되면 어떻게? 비가 오는 날에 내비게이션이 작동되지 않는 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두려울 수 있으세요. 자, 근데 그걸 많은 반복을 하게 되면 어때요? 매번 가는 길인데 그 길이 비가 오든 뭐 하든 가까운 곳에 주유소가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래도 숨을 참는 기술은 따로 없어요. 제가 기술을 가르쳐 드려가지고 2분 참았던 숨이 갑자기 3분으로 늘어가고 이런 기술은 없으세요. 숨은 그냥 참는 건데 마인드 컨트롤 통해서 호흡 충동을 내 몸이 지금 이산화탄소가 조금 더 쌓여가는 거고 내 몸은 아직 정상이라는 걸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컨트롤 할수록 여러분들이 숨을 조금 더 참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조금 더 숨을 참는데 신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압력평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압력평형 보일의 법칙이고요. 보일의 법칙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데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압력을 받게 되면 공기가 쪼그라든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얼마 정도 비율로 쪼그라드는 게 아니면 압력분의 1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인체 내 공기 공간 중에서 폐가 공기가 가장 많죠. 근데 폐는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조종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스펀지처럼 쪼그라들면 알아서 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체 내 공기 공간 뿐만 아니라 여기 마스크, 오늘 쓰는 마스크 형틀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부비동 공간, 뼈가 골조, 그 다음에 뒤쪽 안에 있는 이관도 마찬가지로 뼈가 골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뼈는 어떻게든 쪼그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게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퀄라이징 작업, 압력평형을 해주셔야 돼요. 압력평형은 아주 간단하게 코에다 공기를 흥하고 빠르게 쏴서 코를 막아서 공기가 튕겨서 뒤로 가는 작업을 압력평형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뭔가를 쏜다는 느낌일 때는 한 번에 풍 하고 보내는 거지 이렇게 길게 보내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끊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저희 잠깐 숨을 약간 들어 마셔 볼게요. 자, 코로 한번 공기를 끊어서 한번 뱉어볼까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코를 잡을 겁니다. 자, 코를 잡고 코에다가 코를 막고. 자, 그렇게 길게 쏘시면 안 돼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짧게 끊으셔야 돼요. 만약에 길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안쪽에 고막이 손상을 입어요. 고막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탄성을 입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북치는 것처럼 클릭하는 것처럼 가볍게 이렇게 끊어서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코를 잡으실 때는 여기를 다 잡으셔야 돼요. 여기 밑에만 잡으시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냥 하시게 되면 압력이 좀 낮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압력을 좀 세게 하기 위해서 발살바라는 기술을 쓰게 될 거예요. 발살바라는 기술은 애나 어린이나 1초면 배울 수 있는데 문제는 수심이 제한이 있어요. 10에서 15m 이내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폐에 있는 공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폐를 약간 튀기면서 흥하고 불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폐를 튀기면서 이렇게 부시면 공기가 조금 더 세게 반대될 겁니다. 자, 입은 닫아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입은 닫으시고, 자, 공기는 코로만 보내시는 거지, 입으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보다 좀 센 압력이 느껴지시죠? 이 다음으로는 프렌젤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프렌젤이라는 기술은 여러분들 익히기에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 혀를 움직여가지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저희가 이 시간에는 할 수가 없고, 레벨 2 과정이나 레벨 3 과정 가실 때 꼭 익히셔야 되는 기술로 프렌젤 기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발살바 기술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수압과 부일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기압을 받고 살아요. 몇 기압? 1기압을 받고 살아요. 자, 수압은 일정하게 존재를 해요. 저로부터 10m 1기압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매 10m마다 1기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m를 갖지 않을 건데 갔다고 가정했을 때 어때요? 몇 기압을 받게 되냐면 2기압을 받게 될 겁니다. 공기압 1, 그 다음에 수압 1을 더해가지고 2기압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기압분의 1로 나눠주게 되죠. 그럼 몇? 100%였던 공기가 50%로 쪼그라들어요. 변화가 심한 거죠. 절반이 없어졌으니까. 저희 오늘 진행되는 0에서 5m 구간이 이 구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하실 때도 이퀄라이징 작업은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요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게임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게임은 좀 하세요? 하진 않으신가 보죠? 어떤 게? 아무 게임이나 게임이라는 거. 대충 게임의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게임을 제가 설명드려도 현대인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 프리다이빙이나 게임 첫날 접속하신 거죠. 여러분들한테 첫날이 많았대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첫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첫날, 그리고 직장 다니실 것 같으니까 직장에서의 첫날, 아니면 뭐 이직을 했다든지. 그리고 첫날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던,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던 기억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막 기억 가지고 있는 기억은 대부분들의 기억이 주변 환경을 빠르게 인지하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프리다이빙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너무 잘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가능하시면 주변의 환경, 바다라는 환경, 그리고 옆에서 누가 뭘 하는지를 인지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면 이제 고문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도 옷을 벗겨서 밖에다 내놓으면 멀쩡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왜 군복만 입혀놓으면 약간 나사가 풀리는 거냐면 너무 긴장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바닷속 저희 깊은 곳 안 들어갈 겁니다. 일단 연습하는 곳을 발이 닿는 곳도 연습을 할 거니까 최대한 침착하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 곳만을 주시하시면 안 돼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바닥을 보시고 거기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생각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기 때문에 너무 더 긴장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자, 여러분들 긴장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보통? 어깨 좀 움직여봐. 그리고 저희가 보통 긴장하시는 분들은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죠. 여기 머리 쪽에 있는 혈관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도 주변을 좀 환기하실 수 있도록 고개 좀 돌리시고 나를 본다든지 옆에 일행분을 보면서 주변을 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데, 게임이 시작되면 첫날에는 전 세계 모든 게임에 이게 나와요. 언어하고 무관하게 꼭 이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첫날 이후에는 이게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설명집. 설명집은 꼭 나오죠. 근데 설명집, 전 세계 설명집은 언어하고 무관하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 지루해요. 그래서 제 설명이 조금 지루한 건데, 제가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패스를 못하고 지금 지루하지만 좀 들어주셔야 되니까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좀 저희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설명집이 다 끝나고 나면 뭐가 되죠? 캐릭터를 생성해요. 캐릭터는 누구누구? 각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처럼 사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베이직이 땅이 되고 안전한 마을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설정이 돼요. 자, 저희 프리다이빙 오늘 마을이 어디냐면 제대로 묶으셨네요. 이제 마을이 어디냐면 수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면인데 저희 땅이 어디냐면 땅이 조금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는 땅이 있다 없다? 땅이 없는 걸로 인지하시면 돼요. 자, 땅이 없는 마을에 자꾸 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직으로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동작은 어려운 동작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려운 동작 안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일 편한 동작, 수면과 수평으로 계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수직으로 쓰려고 그러시면 자꾸 균형 감각을 맞추기 위해서 다리가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게 되면 체육 소모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야 하는 타임에 숨을 참는 시간들이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 들어가기 전에도 엎어진 상태, 오늘은 나오시는 상태도 엎어진 상태, 대기하는 상태도 엎어져가지고 수면과 일자로 계시는 상태가 게임의 룰에 따라서 초기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 이제 마을 밖으로 좀 나갈게요. 마을 밖은 어디냐면 수중 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수중 마을 밖에는 보통 뭐가 있죠? 친구분들 게임할 때 보면 뭔가를 사냥하러 떠나죠. 그렇죠? 몬스터가 존재를 하죠. 저희 마을에도, 마을 밖에도 몬스터가 존재를 해요. 얘 이름은 수압이라고 해요. 자, 얘가 어디를 통해서 공격을 하냐면 고막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자, 근데 얘가 얼마 정도의 데미지를 나한테 입히는지 계산을 해보면서 보일의 법칙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매 1m마다 6 정도의 데미지를 입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중요한 게 내가 얼마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깊이가 결정되겠죠. 그죠? 자,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초보다 보니까 생명력이 6 정도를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대부분들. 자, 그럼 몇 미터를 가면 죽죠? 그렇죠. 1m를 가면 죽게 되죠.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은 실제로 죽는 게 아니고 고막이 아프다. 자, 캐릭터가 죽었어요. 그럼 화면이 어떻게 됐던 것 같아요? 게임 오버. 그렇죠. 게임 오버가 되고 다시 보통은 짠 하고 번쩍 터진 다음에 마을의 캐릭터가 다시 생성되죠. 그렇죠. 보통의 게임 같은 경우 아니면 고스톱이라면 판 한 판 끝나고 나면 판이 다 접혀가지고 새 판이 깔리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 내려가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게임의 룰에 따라서 마을로 돌아가셔야 돼요. 게임은 자동 방식인데 얘는 수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본인분 스스로 수면으로 급상승을 하셔야 돼요. 화면을 빠르게 전환하셔야 되니까 후다닥 올라와서 어떻게? 엎어지는 자세로 돌아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로 초기화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죽었는데 약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고막이 약간 민감하시거나 예전에 다친 경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자, 1m 가가지고 죽었는데 이 캐릭터가 자꾸 밑으로 들어가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 이 게임을 만든 관리자 입장에서는 얘는 뭐냐면 버그예요. 버그는 관리자한테 걸리면 보통 영원히 퇴출당해서 그 아이들을 못 쓰도록 보통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보통의 사람들은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문제되지 않고 나오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귀가 정말 예민하신 분, 여러분들 귀 안쪽을 저희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막이 얼마 정도나 두께인지 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셨다가 너무 무리하게 조금 더 내려가시는 경우 버그로 퇴출당해가지고 다음 다이빙을 아예 못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있으세요. 저희가 밖에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은 본인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안쪽을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그런 문제를 일절 차단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아프다 그러면 뭐 게임의 룰에 따라서 추가적인 깊이를 들어가지 않고 무조건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얘기하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다른 방법으로 내려가는 방법 그리고 이퀄라이징 타임을 적절하게 갖는 걸 제가 코칭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 1m만 가가지고 죽으면 게임이 재미가 없죠. 자, 이번에는 저희 3m에 도전을 할 겁니다. 깊이 안 갈 거예요. 3m. 자, 그냥 가면은 1m마다 죽어오니까 이번에는 빨간 약을 좀 들고 갈게요. 자, 사냥을 떠나기 전에 빨간 약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사냥 한번 가게 되면 장시간 해야 되니까 보통 어때요? 많이 담아가죠. 그래서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퀄라이징 작업 코에 하고 부으시게 되면 빨간 약을 한번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력이 어떻게? 다시 6이 복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의 생명력은 지금 6으로 시작할 거예요. 매 1m마다 수압이 6씩 데미지를 입힐 겁니다.
자, 이퀄라이징 작업을 하게 되면 빨간 약을 한번 터뜨리게 되면 다시 유계 생명력이 복구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3리터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몇 번의 이퀄라이징 농도를 하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동의하세요? 아마 3번이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게임을 할 때 600이 6은 몇이에요? 0이 된 캐릭터는 어떻게 돼요?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죽기 전에 생명력을 충전하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죽기 전 표현이 고막이 아프다니까 강사님 오늘 이퀄라이징 저 언제 해야 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지금처럼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이퀄라이징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0에서 1m를 가는데 6의 데미지가 생겨요. 자, 그러면 0.1m를 갈 때 몇의 데미지가 생겨요? 0.6의 데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10으로 나누면.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5m를 내려갔어요. 자, 여기서 절반의 생명력 3이 날아지고 불안하니까 이퀄라이징 작업을 한번 펑 하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6의 생명력이 완충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구간 0.5m에서 1m를 가는 구간에 여러분들은 데미지를 입을까요? 안지 않을까요? 계속 입게 되죠. 그래서 이퀄라이징 작업은 이퀄을 한 다음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주기적으로 깊이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자주 하실수록 고막이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게임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저희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압력병에 수월하게 대해서 알아볼게요. 깔끔한 기술 아까 가르쳐드렸죠. 어떻게? 끊어서 길게 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충분히 자주 한 압력병 많이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디서? 수중 안에서. 자, 필요한 경우 하강 속도를 줄인다고. 여러분들 너무 빠르게 쑥 하고 내려가게 되면 이퀄해야 되는 타임 시간을 놓칠 수 있으니까 조금 하강 속도를 줄이게 되면 수압의 변화가 천천히 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건강하실 때 다이빙 전 긴장 에너지 이 두 가지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외유의 물 채우기는 고막 안에 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수압이 직접적으로 느껴져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고 감기 걸리지 않으셨을 때 이퀄라이징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감기 걸리는데 괜찮아요? 일단 현장에서 체크해 볼게요. 네. 자, 스태틱인데요. 종목인데 스태틱 숨 오래 참기 종목이에요. 현장에서 바로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이나믹 수평으로 멀리 가기예요. 자, 오늘 현장에서 하시게 될 거예요. 자, 프리이머전시 방식은 보통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오늘 안 할 건데 요새 물의 적응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조금 할 겁니다. 대신에 저희 수직으로 깊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좀 깊이를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조금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마찬가지 하게 될 겁니다. 자, 컨스탄트 웨이트는 덕다이빙, 허리를 90도로 구부렸다가 허리를 펴서 수직으로 내려가서 저희 다이나믹으로 앞으로 나갔다가 나오는 동작으로 궁극적으로 오늘 연출하셔야 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네, PPT 자료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으로 저희 영상을 몇 개 볼게요. 자, 프리이머전시 방식이에요. 오늘은 대각선으로 좀 할 건데 깊이를 이렇게 수직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보통 수영장에서 레벨 1 과정을 할 때 보세요. 자, 내려가면서 뭐? 이퀄라이징 작업이죠. 자, 그리고 이분의 시선이 지금 어딜 보고 있는 거죠?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을 보는 것과 천장을 보는 거의 개념을 약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내려가면서 이분은 지금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는 앞은 이거죠. 이게 안 돼요? 앞은 이거예요. 제가 지금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게 앞이지? 이게 앞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이퀄라이징 작업을 하셔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페트병 빵빵하게 들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자, 사람 발이 있는 곳이니까 2m 정도쯤 되겠죠? 어때요? 좀 쪼그라들어 있죠? 자, 이때 이퀄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갈게요. 어때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이 쪼그라들어 있죠? 이때는 여러분들 아무리 이퀄 하셔도 이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수직으로 급상승을 하시는 겁니다. 자, 수직으로 급상승하면 저 페트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페트병 절대 안 터져요. 원상으로 복구돼요. 자, 근데 인간은 페트병이 아니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치면 체내순환, 혈관의 공기가 문제가 된대요. 자, 그래도 저희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내시는 분들은 혈관 안에 장시간 동안 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혈관 안에 있는 공기를 빼는데 5분 정도씩 시간을 소요해요. 근데 저희는 수중 안에서 정지하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수면 밖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리다이빙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수면 휴식을 강조해요. 수면 휴식은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냐면 도전하셨던 시간의 3배수 이상. 10초를 했어요? 그럼 몇 초?
30초. 미니멈이 30초예요. 더 많이 쉬셔야 돼요. 자, 1분 3초 하시면 몇 분이죠? 4분 50초 정도를 숨을 참으셔야, 휴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잠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휴식 시간이 배수로 늘어나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휴식하는 동작일 때 손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죠, 다리는. 그래도 어떻게? 수면과 평행으로 계신 상태에서 릴렉스하게 쉬시면 돼요. 오늘 한 분만 들어가고 한 분은 있을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분이 발표자예요. 그러면 옆에 남아있는 분은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을 보고 본인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긴장하지 않고 쳐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덕다이빙 영상 보여드리고 나서 저희 장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 세팅이에요. 강사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수면과 수평으로 되어 있죠. 자, 최종적으로 숨을 길게 들어 마시고 나서 어떻게? 이퀄라이징 하고 허리를 90도로 구부렸다 허리를 피는 동작을 통해서 아주 가볍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참 쉽죠. 자, 그리고 이퀄라이징을 하시죠. 자, 천천히 동작을 볼게요. 자, 최종 호흡 2호흡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숨을 길게 들어 마시고 첫 번째 스노클 제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퀄라이징 작업을 수면에 닳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허리를 90도 구부렸다가 허리를 피게 될 건데 이때 눈 동작가 중요해요. 눈은 바닥을 보시는 게 아니라 눈은 어디? 오리발이 있던 뒤쪽을 보셔야 되고 정수리가 바닥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허리를 피게 되면 쑥하고 빨려 들어갈 겁니다. 이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피닝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조건 급상승으로 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심도 들어가서 이퀄라이징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핀을 차고 먼저 들어가게 되면 얼마의 깊이를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이 몰라요. 인지를 못하죠.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허리가 펴지는 순간 원래는 핀을 차고 나중에 이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핀과 이퀄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핀을 차고 내려가더라도 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참 쉽죠? 네, 이러면 끝나시는 거예요. 5m 별거 아니에요. 잘할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저 숨이 진짜 숨 참는 걸 못하는데. 무슨 잘하는데? 아니야, 나 진짜 못해. 2분을 못해요. 1분 30초도 어려운데 괜찮아요?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는 동작들이 대부분들 5에서 7초면 끝나요. 아, 5에서 7초면 끝난데 5에서 7초만 참으면 되니까. 저희 5m 내려가는데 1초에 1m씩 가면 왕복이면 몇 초죠? 7초, 14초. 아, 아니, 그래서 10초죠. 10초. 자, 장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비에 마스크, 에스노커 핀이라는 거. 자, 코가 말랑말랑해서 밖에서 코를 잡고 입코를 하시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자, 장비가 깨졌어요. 잘못된 장비를 드린 거죠, 제가. 장비가 찢어졌어요. 마찬가지 제가 잘못된 장비를 드렸어요. 자, 착용하시는데 머리카락이 꼈어요. 제가 착용을 잘못 시킨 거예요. 그렇죠? 제 잘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물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 어떻게 들어올 것 같아요? 장비가 깨졌어요? 찢어졌어요? 뭐가 끼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 어떻게 들어올 것 같아요? 많이 들어. 규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계속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가다가 하고 물이 한 번씩 들어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강사님, 저는 코를 쓰지 않았는데 마스크에 물이 들어와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예의 바르게 저한테 표현을 하신 거고, 속마음은 이거죠. 너 때문에 지금 나 힘들잖아. 그죠? 나는 코를 안 쓰지 않았는데 장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힘든 거야. 라고 저한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장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물이 들어오면 제 잘못이에요. 자, 조금 전까지 마스크가 멀쩡했어요. 근데 갑자기 물이 훅 하고 들어와요. 그럼 뭐? 여러분들 코를 사용해서 그래요. 왜 코를 쓰면 물이 들어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는 밑단에다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공기층이기 때문에 약간 위로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코 하실 때 여기 잡으시면 코 없어요. 본인 코 마스크 밑에 내려놨으니까 여기를 잡아주셔야지 실제로 본인 코가 여기가 잡히시는 거예요. 자, 수중 안에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 공기의 성기를 이용해서 물을 빼게 될 겁니다. 어떻게 뺄 거냐면
공기는 위로 가는 성질이니까 위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퀄라이징 하는 것처럼 코로 부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위에는 가둬놨기 때문에 공기가 위로 차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부분만큼 물이 빠지는 원리를 써요. 자, 근데 그냥 이 상태로 불면 위로 공기가 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공기를 뱉게 되면 어떻게? 위를 막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위아래가 개방되면서 공기 위로 빠지게 되죠. 그 부분만큼 물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를 사용하게 되면 물이 들어오는 확률이 어떻게? 머릿속으로, 입으로, 지속적으로 숨을 길게 들어마시고 길게 뱉으시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숨을 약간 길게 들어마시고 길게 뱉어주시면 좋으세요. 자, 두 가지 장비를 준비했어요. 자, 하나는 물이 들어와서 떼고 들어가는 거, 이건 제가 쓸 겁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얘는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물고 들어가는 장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겁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물지 않아도 되는 거죠. 동작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아까 동작에서 수면에서 수독을 제거하고 이퀄라이징 하는데 저희 안 뺄 거니까 이퀄로 바로 하시면 돼요. 자, 얘를 다시 물어야 돼요. 무시는 방법은 이 우라는 방법인데 위에는 힘을 빼셔야 돼요. 위에다 힘을 주면 어때요? 끝나고 나면 양털털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 하시면 어때요? 입이 벌어지니까 물이 들어오죠. 그리고 중요한 건 어때요? 숨쉬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입술을 우하고 내미시면 돼요. 힘들죠? 예. 자, 얘를 다시 물고 싶어요. 수중에서. 그러면 어때요? 기도를 갖고 하기 위해서 목을 수면 밖으로 빼야 되겠죠? 그러려면 목, 머리, 허리가 일직선인 상태에서 피닝이 정말 완벽하게 뒤쪽과 배 쪽을 차셔가지고 본인의 목을 수면 밖으로 빼셔야 돼요. 자, 근데 초보자분들이 수면에 수직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축돼요. 혹시 이제 만화라든지 이런 데서 시험 성적표가 안 좋은 친구의 뒷모습을 그리는 장면들이 가끔씩 있게 될 겁니다. 엄마한테 성적표에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해가 지는 장면에 친구가 어때요?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너덜너덜하는 장면들을 연출하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위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태아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물속에서 위축이 돼요. 수직으로. 그러면 몸이 이렇게 웅크려들어요. 자, 핀이 불에 때문에 이쯤만 와 있게 돼요. 이쯤에서 열심히 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 솟구치는 게 아니라 뒤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목을 수면 밖으로 못 빼죠. 그래서 저희 물고 들어가는 장비를 선택을 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장비를 빼고 들어가는 장비를 교체를 하셔야 돼요. 자,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 전제조건 건 뭐? 숨을 참는다. 숨을 뱉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과 공기가 교환이 돼요. 많이 뱉으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뱉으면 적게 들어와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물속에서 사람은 공기를 뱉어도 물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 물은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문제는 생기지 않죠? 자, 그래서 물을 먹는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자, 근데 나오시게 되면 호흡순환이 딱 시작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으면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워요. 나오셔가지고 숨을 참는 게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숨을 참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의 농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 컵에다가 물을 담아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진흙탕 물이 돼요. 자, 나와가지고 너희가 새로운 물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컵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흙탕물을? 그렇죠. 한 번에 버리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시게 되면 어차피 섞여가지고 더 이상 구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꺼번에 버릴 겁니다. 그래서 침대 껌을 뱉는 것처럼 이렇게 퉁 하고 뱉어주면 어떻게? 이 밑과 위쪽으로 물이 빠지도록 보완된 장비예요. 자, 근데 물속에서는 소리가 4배 정도 빨라서 실제 여러분들 침착하시면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안 좋은 소리가 들리죠. 공기를 다량으로 방출하는 소리. 자, 그럼 어때요? 이 대롱 안에 물이 가득해요. 그리고 사람은 일정량 이상의 공기를 뱉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뱉는 동작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마시는 동작을 하셔야 돼요. 자, 나와서 스위치가 원됐는데 원래는 뱉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뱉는 동작을 할 수 없고 마시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물이 많아요. 그럼 어때요? 물을 먹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수중 안에서 다량의 공기를 방출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어떤 경우는 수면 밖으로 목을 빼시고 얘 빼셔야 돼요. 그리고 얘 털고 정리한 다음에 묻혀야 돼요.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숨을 전체적으로 100% 참는 건데 약간의 공기를 방출하는 건 오늘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다량의 공기를 방출하는 건 우리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왜? 위험에 많이 노출되니까요. 자, 그러면 왜 사람은 물속에서 다량의 공기를 방출하면서 밖으로 나올까요? 근데 정답은 숨을 오래 참아서 그런 거예요. 숨을 적게 참으면 어때요?
공기를 수중하는 되지 않고 나와요. 맥스까지 숨을 참으니까 폭발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숨을 팍 하고 뱉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찍 나오시면 돼요. 일찍 나오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수면을 바닥을 이렇게 수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 얘는 수영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약간 15도 정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노클 대롱이 수직이에요. 그렇게 써요. 파도나 너울이 있는 바다에서는 이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허리 쭉 펴고 나서 수면과 수평 만든 다음에 저희 숨을 길게 들어 마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스노클 제거. 우리 안 하기로 했으니까 동작 하나 빠졌어요. 첫 번째 뭐? 이퀄라이즈. 자, 허리 90도로 구부렸다 허리 펼 겁니다. 자, 이때 정수리 방향 어디? 바닥에 모래를 가르치셔야 돼요. 내려가면서 뭐? 이퀄라이즈. 자, 바닥에 닿을 때 좀 앞을 보고 갈 거예요. 아까 줄 잡고 내려가는 거랑 똑같아요. 저한테 지금 앞은 어디죠? 여기에요. 이렇게 보는 건 제가 천장을 보는 거죠. 자, 여기가 수면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바닥이에요. 제가 수면에 지금 이렇게 수면에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럼 저한테 앞은 어디죠? 바닥이에요. 이거는 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앞을 가서 앞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닥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앞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앞을 보세요 그러면 천장을 보세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앞은 이렇게 보시는 게 앞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가는 동작인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오늘 진행하는 방향의 꼭지점, 화살표의 꼭지점은 정수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가리키는 대로 여러분들 가요. 자, 정수리가 바닥에 모래 가리키니까 여러분 수직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평으로 앞을 가리키니까 여러분 피를 차면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거 수면이에요. 자, 가다가 자, 수면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럼 정수리 방향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개를 뒤로 제끼시면 돼요. 네. 별다른 동작이 없어요. 고개만 뒤로 제끼면 어떻게? 무조건 45도 각도로 급격하게 떠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마스크 중앙 정도 인장 넣었다 앞으로 기울어지게 될 겁니다. 뭐, 그리고 수면 밖으로 빼게 되면 입이 벌어지기도 할 뿐더러 앞으로 기울었을 때 물의 장력 때문에 때리는 효과를 발생해서 마스크가 흔들리거나 스노클이 빠질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마스크 중앙 정도만 인장 넣고 앞으로 기울어질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 들어갈 때 15도 허리 쭉 펴고 핀 안 차요. 나와서 허리 쭉 펴고 15도 핀 안 차고. 그래서 처음과 끝이 동일한 자세로 하게 될 겁니다. 저처럼 얘를 빼고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뒤로 제끼게 되면 기도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나가시다가 나가야 되는 경우 몸을 180도 뒤집을 거예요. 자,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세운 다음에 핀을 열심히 사가지고 수면 밖으로 목을 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얘를 물고 다시 엎어지셔야 돼요. 동작이 너무 많이 추가되고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우리 이 동작 안 하고 우리 나가는 건 어떻게? 고개를 뒤로 제낀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핀은 차는 게 아니에요. 핀은 밀고 당기는 겁니다. 밀고 차는 건 얘가 이게 차는 거고 밀고 당기는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초. 1초의 개념이 1초 이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1초 숨쉬게 하거나 친구들한테 야 2초만 참아봐 그러면 어떻게 1초 2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초 2초 그래서 1초도 생각보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핀을 한번 차고 나서 약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번 더 차. 하나 둘 하나 둘이에요. 자, 1초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어때요? 허벅지를 통해서 핀을 벌리셔야 돼요. 어느 정도 벌리셔야 돼요. 좁기 전에 1초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폭을 넓게, 보폭은 옆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등 쪽과 배 쪽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 발목을 움직이셔가지고 문제가 돼요. 발목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왔다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왔다가 발목을 제끼잖아요? 그럼 종아리에 쥐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쭉 당기셔가지고, 발리하는 것처럼 당기셔가지고, 발을 배 있는 쪽으로 급격하게 저처럼 이렇게 한번 당겨보세요. 어때요? 종아리 당기시죠? 만약에 여기 핀이 걸려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때요? 거기 있는 물을 여러분들 발목과 종아리로 당기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에너지 소모가 많고 피곤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무릎은 구부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게 아니라 발을 쭉 펼친 상태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하나, 둘, 하나, 둘. 자, 프리다이빙은 수영하고 다르게 빠른 스포츠가 아니에요. 프리다이빙은 느린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걷기, 그 다음에 수영은 달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걷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피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시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면 물에 들어가게 되면 마찰이 심해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마찰이 더 심해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금 여유 있게 핀 차셔야 돼요. 여유 있게 차라고 그러니까 핀이 너무 느려요.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 핀을 한 번 찰 때 정확하게 차시고 다음 턴 핀을 찰 때 약간 턴을 두고 핀을 차시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